테슬라 소식입니다. 4% 반등. 다음 달 3대 빅 이벤트 앞두고 상승 시동거나. 테슬라 주가는 이날 4.2% 오른 219.41달러로 마감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0.2% 떨어졌고 다우존스 지수는 0.1% 올랐다. 이날 테슬라 주가가 급등한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7월 23일 이후 200달러 안팎에서 220달러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날 오후 늦게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하루의 안부를 묻는 한 팔로워의 질문에 방금 팔로알토에 있는 테슬라 엔지니어링 사무실을 떠났다. 대부분 좋았고 일부는 나빴다라며 미래는 변화무쌍할 것이고 수많은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테슬라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다음 달로 예정된 빅 이벤트 3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10월 2일에 나올 지난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이고 둘째는 10월 10일에 열릴 로보택시 공개 행사, 셋째는 10월 18일로 예상되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지난 3분기에 46만 대의 전기차를 인도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43만 5천 대에서 5.7% 늘어난 것이다. 테슬라의 올 상반기 전기차 인도량이 83만 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도량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만 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일에는 실제 로보택시의 성능을 확인하고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언제쯤 가능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익률이 바닥을 쳤는지도 관심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이 8%로 전 분기 5.5%에서 반등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이날 종가까지 15%가량 하락했다. 2021년 11월 4일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409.97달러에 비해서는 49%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종가 기준 52주 최저치인 142.05달러에 비해서는 거의 50% 반등한 수준이다. 애플 소식입니다. AI 기능 때문에 중서 아이폰 16 출시 먹구름. 애플 첫 인공지능 폰인 아이폰 16의 중국 출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오는 9일 공개되는 아이폰 16에 적용한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에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기능이 탑재되는데 중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아이폰 16에 내재되는 AI는 중국에서 상용할 수 없는 오픈 AI의 챗GPT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 최대 검색 업체 바이두와 알리바바 등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애플의 현지 파트너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어 향후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애플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은 3위로 밀려났고 올해 2분기 중국 시장 매출은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시장 컨설팅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이반램 수석 애널리스트는 아이폰은 프리미엄 부문에서 화웨이 등 중국 브랜드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 오즈 클라우드 전환 시 탄소 배출 최대 72% 절감.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한국 기업이 오즈 클라우드로 전환 시 인공지능 작업에 따른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즈는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오즈 지속 가능성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가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인프라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했을 때 온프레미스 대비 에너지 효율은 최대 4.1배 높았다. 켄 헤이그 오즈 아시아 태평양 및 일본 에너지 환경 정책 총괄은 한국에서 컴퓨팅 부하가 높은 AI 워크로드를 오즈 데이터 센터로 이전하면 온프레미스에서 실행하는 것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72%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하드웨어 사용으로 탄소 배출량을 22%까지 줄이고 향상된 전력 및 냉각 시스템으로 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체 칩에 대한 투자는 전력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오즈의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이라며 오즈는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설계부터 AI 전용 칩까지 인프라 전반에 걸쳐 효율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즈는 2018년 주요 클라우드 업체 중 최초로 자체 개발 맞춤형 범용 프로세서 오즈 그래비톤을 대규모 배포한 바 있다. 최신 그래비톤사의 성능은 기존 그래비톤보다 4배 향상되었으며 동급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 대비 6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래비톤3보다도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구글 소식입니다. 한국 매출 12조인데 세금은 155억. 플랫폼을 장악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한국 정부도 규제의 칼날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빅테크들은 소송전으로 맞서고 있다. 막대한 소송 금액으로 부처들을 압박하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다. 통상 리스크도 전가의 보도로 삼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미국의 반발에 보류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대표적이다. 4일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과 정부 부처 간 행정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구글 코리아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반발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 본사는 계보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리공방을 펼치는 중이다. 구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1월 법인세 5천억 원을 추징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고 결과가 신통치 않자 행정소송으로 대응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일단 5천억 원을 납부했지만 추징이 부당하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시한 것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최종 패소하면 가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글은 일단 추징금을 납부하고 돌려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구글의 대규모 법인세 추징에 나선 건 구글 플레이 매출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 플레이 매출은 구글 코리아 매출이라는 입장이지만 구글 코리아 측은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쳐 800억 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넷플릭스는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 교수와 강 교수는 넷플릭스는 본사에 80% 이상 과도한 멤버십 수수료를 납부하는 탓에 영업이익이 줄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한 넷플릭스의 작년 한국 매출은 최대 2조 533억 원,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87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매출은 2.5배, 법인세는 24배에 달한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계 플랫폼 기업과 성실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 간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국내 플랫폼 산업 내 공정 경제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